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제 라이브 기다리셨죠? 주가는 크게 떨어졌는데, 아무런 제가 방송이 없어가지고 궁금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강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시간을 맞춰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은 좀 거창하게 월간 주식시장 전망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가 아닌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물론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여기 썸네일에도 달아두었습니다만은 어제 주가가 근 50포인트 하락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뭐 항상 우리의 고민이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싸다는 측면에서 저점 매수 아니면 추가 매수를 노릴 것인가가 1번의 선택이고요. 2번의 선택은 뭐 지금이라도 빨리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더 확보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2번의 선택이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속마음엔 이미 뭔가 1번이건 2번이건 마음이 정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말인데도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시장을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죠. 자, 전반적으로 시장은요, 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일목균형표로 보았어도, 시장의 균형이 확연하게 아래쪽으로 무너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제가 주가를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외국인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주체가 주가를 억지로 아래쪽으로 밀어내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그죠? 시장 자체가 시장의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그것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일반이든 상관없습니다만은 매수세, 매도세 간의 세력 균형에서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주가가 요즘 같은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균형이 무너진 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뭐 단순하게 무식하게 얘기해서 일목균형표로 봐서 주가가 구름 아래 있지 않냐, 그죠? 그리고 주간 뭡니까? 후행 스팬도, 그죠? 후행 스팬도 캔들 밑에 내려왔지 않냐? 주가는 기준선 구름은 고사하고 기준선 밑에 내려오지 않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점점 하락하는 것이고요. 또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예측하는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더라도 제가 주장하기로 여기까지가 A 파동이고, 그죠? 여기까지가 B 파동이고, 그러나 현재가 C 파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C 파동인데 A 파동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파동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죠? B 파동은 역시 세 개의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C 파동은 모두 몇 개입니까? 대개가 아니고 C 파동은 항상 5개의 파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뭐 플래시든 지그재그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5개의 파동이 되려면 이제 하나 되었고 2개 되었고 이제 세 번째 파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C의 파동 첫 번째 파동, C의 파동 두 번째 파동, C의 파동의 세 번째 파동이니 앞으로 우리가 예상한다면 이제 네 번째 파동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다섯 번째로서 하락이 나타나야 이제는 C 파동이 끝났나 라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뭐 제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래 그려두면은 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래쪽에 1번, 2번, 3번 예를 들어서 4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반등해서 4라고 한다면 5번 파동은 당연히 3번 파동의 바닥을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바닥 뭐 3000 장중에 얼마까지 갔나요? 3015까지 갔습니까? 3015가 결코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라는 말이죠. 그죠? 사실은 저는 주봉은 잘 보지 않습니다만 주봉 주봉을 보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이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18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3월 22일 작년 3월까지를 본다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계속 구름 아래쪽에 있었죠. 그죠?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급락한 이후에 반등하면서 기준선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구름을 넘어서면서 계속 상승세였죠. 그죠? 자,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Back to the future. 옛날로 돌아가 본다면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죠?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하면서 주가가 기준선을 넘겼었고요. 아직은 좀 미심쩍었죠. 후행스팬은 못 넘어왔으니까. 근데 주가가 더 상승하면서 드디어 구름을 넘어섰고, 그리고 후행스팬의 캔들의 저항을 약간 받으면서 약간 주춤거리를 하다가 결국은 후행스팬마저 캔들을 넘어서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세. 그죠?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상승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긴 안목에서 예를 들어 주가가 오락내락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주봉에서 일목균형표 원리 그대로 기준선 넘겼을 때, 그죠? 매수, 타진 매수, 그리고 구름 위로 넘었을 때 본격 매수, 올 매수해서 기다리면 충분한 수익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뭐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좀 장중에 밀리더라도 조정을 보이더라도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이때까지 이게 대부분의 작년 3월달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성장에서 얻었던 수익이 다 여기서 난 거예요. 그죠? 이걸 다 향유한 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잘라서 먹는 분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이랬던 주가가, 그죠? 이랬던 주가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까지는 문제 없었죠. 그죠? 그러다가 서서히 고점에서 3,316에서 고점을 더 이상 경신하지 못하고 부충거리더니 결국은 하는 사이에 기준선을 무너뜨렸죠. 그죠? 후행스팬은요. 후행스팬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이때까지 3월달, 작년 3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주봉으로 봐서 주가가 기준선을 하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드디어 8월달에, 그죠? 8월달에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갔고요. 후행스팬은 보다시피 결국은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결국은 후행스팬마저도 구름 밑, 캔들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가 지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주가가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스팬의 캔들 밑에 있던 양상은 작년 3월달 이후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을 단순하게 뭐 일시적인 조정이다, 뭐 곧 조정 끝난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한테 그죠, 천운이 닿는다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근데 뭡니까, 이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선다면, 그리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면 뭐 이렇게 그러고 기준선을 넘기고 그리고 후행스팬 이렇게 넘기면 다시 상승세죠. 그죠?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4번 파동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 2고, 그죠? 여기가 3, 여기가 1이고 2고 3으로 보고 있으니까 4번 파동 끝난 다음에 다시 5번 파동이 있을 테니까 이 5번 파동은 뭐 당연히 3,316을 넘어가겠죠. 이 5번 파동이 있을 텐데 이 5번 파동이 언제 시작될 것이며, 그죠? 그리고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를 예단해서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성급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대안, 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지금이라도 싸니까, 싸 보이니까 살까? 내지는 물 탈까? 주가 매수할까?가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 대안은 뭡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팔까? 현금으로 보유할까? 라는 대안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저라면 어느 쪽을 주장하느냐. 4번 파동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5번 파동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봉으로 보더라도, 그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기준선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 바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을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기에는 RSI도 그렇고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RSI도 과거에 20m, 30m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을 바닥으로 해서 매수하기에는 성급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팔까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손해도 크고 심정적으로 매도하기가 선뜻 손이 안 나간다. 뭐 그러면 뭐 제가 굳이 악착같이 뭐 억지로 싫은데 매도하시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 상황에서 바닥이라고 간주하고 매수에 나서는 것은 그거는 말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고요. 지금 10월 주간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10월 주간 전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10월 달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지금 파동으로 봐서 큰 흐름으로 봐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10월 달에는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로 봐서는 뭡니까? 소위 물증이 필요하죠. 물증. 뭡니까? 최소한 주가가 구름 위로 넘어서고 RSI가 30 밑에서 돌아서고, 일봉으로 봐서, 그리고 기준선을 넘기고 후행스피드 넘기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것은 여전히 저로서는 위험하다 하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꼭지고 언제 사라, 특정한 레벨을 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 밑으로 되면 사라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서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죠. 코스닥이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코스닥이 주봉입니다만은, 일봉입니다만은 주봉으로 보더라도 코스닥조차도 보다시피 현재 기준선 처음으로 넘어왔죠. 그죠? 이때까지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죠? 그리고 후행스팬도 이제 아직까지는 후행스팬이 캔들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가 되면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그죠? 급등하지 않는 옆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캔들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결국은 후행스팬이 계속 캔들 위에 있다가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적은 작년 3월달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으니 이게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종국들의 전망을 재빨리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뭐 우리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요 기준선 일봉으로 봐서 기준선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그죠? 이 얇은 구름의 저항을 이겨내는 데도 실패했으니 결국은 후행스팬도 다시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죠. 어디가 바닥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 관망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신규 매수 또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죠. 그죠? SK하이닉스 뭐 이 구름을 또 구름이 두터웠으니까, 그죠? 과거에 이 구름이 두터웠으니까 삼성전자는 얇은 구름도 못 뚫었는데 SK하이닉스는 이 두터운 구름은 못 뚫었으니까 결국은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죠? 점점 다시 구름이 두터워지니까 더욱더 넘어가기가 좀 가까워지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 그렇고요. 네이버,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저기 제가 물증이라고 써두었습니다만은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뭔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거죠. 뭐죠? RSI라든지, 그죠? 뭐 기준선이라든지, 뭐 후행스팬이라든지 이런 하다못해 전환선이 돌아서더라도 이런 물증이라도 필요한데, 그죠? 현재로 봐서는 전환선은 전환선대로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죠. 그죠? 전환선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려갈 예정이거든요. 저절로. 전환선도 하락해고, 후행스팬도 계속 캔들 밑에 있고, 주가는 구름 밑으로 내려온 지 오래되었고, 그러니, 어디를 바닥으로 말하기에는 RSI도 아직은 멀었고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라, 라는 말입니다. 카카오, 마찬가지죠. 그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30 이하로, RSI가 30 이하로 내려선 것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다른 책의 어떤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보면은 RSI가 30 이하가 되면은 뭐 바닥권이다라고 합니다만은 바닥 그 말이 애매한 게요. 바닥이란 말이 아니고 바닥권이다라고 써놨어요. 바닥권. 그죠? 이 권이란 말이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죠. 바닥이 아니고 바닥권. 그죠? 바닥권. 다시 말해서 이 전체가 뭡니까? 바닥권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바닥권이 더 아래로 확장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죠. 언제가 바닥입니까? RSI가 30 밑에 있다가 올라설 때 그 직전이 바닥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카카오. 자, 삼성바이오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그죠? 계속적으로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죠? 제가 예전에 다 설명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로. 그죠? 우리는 이 포지션을
삼성바이오로지스는 어떻게 합니까? 보유 물량이 제로가 된다라고 써두었죠, 그죠? 뭐 반등해도 반등했네는 정도이지 크게 뭐 긍정기로 보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말입니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제가 여기다가 셀이라 써두었네요. 그죠? 셀. 그죠? 기술수비 더이라면 셀. 실제로 뭐 제로나 셀이나 뭐 그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보다시피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등등 종목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상승하는 종목이 그다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LG화학은 어제자로 그죠? 10월 1일자로 기준선을 살짝 넘어서긴 했어요. 기준선은 하락하고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종가 기준에서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게 일단은 이제는 조금 반등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또 한 번 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이 후행 스팬이 캔들에 당장 걸리는 모습이죠. 그죠? 캔들 허들, 장애물을 이걸 어떻게 잘 돌파하느냐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매수할까요? LG화 같으면은 뭐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한 10%, 20% 정도를 사오고 싶다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역시 확실하게 한다면 구행 스팬에 넘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가가 기준선을 넘었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 얇은 구름을 넘기는 모습을 보고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늦지 않다. 바닥을 찾기보다는 뭡니까? 추세를 따라가시라 하는 이야기죠. 삼성전자도 구름이 얇았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볼까요? 삼성전자도 보다시피 구름이 얇았잖아요. 그죠? 얇았잖아요. 이 얇은 구름조차도 삼성전자가 넘어서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고 말았는데 LG화학은 아직은 구름이 얇다 그래서 안심할 때는 아닐 거다라는 말이죠. 그죠? 삼성 SDI입니다. 뭐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보다도 좀 더 그림이 좀 나쁘죠. 그죠? 뭡니까? 보다시피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죠. 근데 하락은 많이 하락하고 조금 반등하고 하락 많이 하고 조금 반등하고 하락 많이 하고 조금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반등한다 그래서 여기를 어딘가를 바닥으로 삼기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내내 말씀드립니다만은 뭡니까? 물증을 보고 거래하시는 것이 확실할 거다. 그죠? 삼성 SDI입니다. 아직은 여기를 바닥으로 말하기 어렵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이 반등에 여기 현혹되면은 곤란하다라는 말이죠. 그죠? 삼성 SDI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뭐 마찬가지죠. 그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또 반등하겠죠. 그죠? 반등하겠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안전하게 보려면 RSI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여기 보면은 RSI가 30 이하로 돌아섰다 넣는데 이게 계속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디 끊기고 말았고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여기서 매수하거나 다시 매도해야 되는 이런 난관에 붙으십니다. 그러니까 RSI조차도 믿기 어려우니 사더라도 RSI만 믿고 여기다가 현대차에다가 금액을 많이 싣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죠. 구름 밑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락세다 하는 것을 바닥을 찾지 마시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드립니다. 지금은 더더구나 현대차는 RSI까지 30 밑에서 돌아서지도 않았으니까 아직은 어디를 바닥이로 말하기도 어렵죠. 제가 이때까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어디를 바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포스코. 포스코군요. 기아차가 아니고 포스코입니다. 기아차. 자, 기아차, 뭐 똑같은 이야기니까 길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 포스코.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 종목 라이브에서 어떤 분이 제가 사실은 포스코는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추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추천한 종목이니까 뭐 웬만하면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추천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제가 추천한 종목이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포스코도 결국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종목 라이브에서 저녁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눈물을 먹은 손절했는데 그 다음날이라도 다시 기준선을 올라가면은 사야 되겠지요 라고 하시길래 예 그렇습니다 사세요. 그게 우리는 매수한 가격과 매수한 가격 싸게 팔고 비싸게 샀으니까 아주 잘못된 선택 같지만 결국은 이만큼 우리로 봐서는 보험료 낸 거로 생각한다면 그때는 안심하고 매수도 되지 않겠냐 상승세니까. 그래서 기준선을 다시 돌파하면은 라고 봤죠.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봐서 이날 손절했는데 그 다음날을 보니까 주가가 더 밀렸고요. 결과적으로 손절한 게 나았고요. 그 이후에도 포스코는 더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름에서 더 멀어지고 있고 후행스팬 곧 캔들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가까워졌죠. 그래서 물론 제가 오를 줄 알고 추천했다가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파시라, 매도하시라, 손절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워낙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그런 종목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아니니까, 내내 말씀드리듯이 구름 위로 날아간 종목을 골라서 5개 종목을 사더라도 그 중에 3종목은 상승하지만 나머지 2종목은 우리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그죠? 하락하는 종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게 포스코가 이짝이 된 거죠. 그죠? 자,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그게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죠?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RSI가 돌아서지도 못했으니까 RSI 물론 상당히 이것도 RSI도 제가 내내 쓰는 말로 트리키하다 그죠? 다소간 트릭이 속기 쉽다. 난 RSI일지라도 그 RSI조차도 아직까지 30 이상으로 돌아서지 못했죠. RSI가 트리키하다는 이야기 여기도 보이죠, 그죠? 여기서 30 이하에서 올라갔으니까 매수했는데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기준선 저항을 받고 바로 밀리면서 오히려 매수한 가격보다도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가 매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RSI로만 믿는다 해서 이게 반드시 완전한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죠? LG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완성차 3사가 그거 다시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현대차 말씀드리거나 기아나 현대모비스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재 기아차나 현대차나 또 현대모비스의 포지션은 제로. 그죠?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말이죠. SK텔레콤. 자, 오래간만에 그래도 다른 종목은 다 하락세인데 그나마 이 종목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죠. 그죠? 보다시피 기준선 넘겼고요. 여기서. 그리고는 구름을 뚫고 올라왔죠. 그 전까지는 제가 타진 매수로 해다가 구름을 넘어선 상태에서 타진자를 지웠죠. 제가 지운 거 보이십니까? 타진자를 지우고 이제 올 매수다. 그죠? 올 매수다. 라고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세로 이어질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하락하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래도 구름 밑에서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종목 말고 하락세를 전절한 종목 말고 이렇게 돌아서는 종목을 고른다면 그나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냐. 물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지수가 하락세로 보이겠다 보니까 개별 종목이랄지라도 혼자서 급등하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종목을 찾는 것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은 꼭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면 이런 종목을 고르시라 하는 말이죠. 그죠? 자,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도 그죠? 구름 위로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트상으로 봐서 수급으로 봐서 시장의 세력 균형,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균형으로 봐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해외 종목들 환율하고 재빨리 몇 가지 보겠습니다. 환율은 달러도 원화 환율은 여기 다른 지표들 잔뜩 써두었는데요. 다 지우고 볼까요? 이건 제가 어제 인터뷰하면서 설명할 때 하려고 한 거고요. 자, 전반적으로
뭐 상승세죠, 그죠? 아래쪽에 기준선에서 다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그죠? 다만 이제 올라가는데 위쪽에 아마도 저는 심정적으로 한 1200원 정도에서는 걸리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그걸 이야기한 게 어제 그 인터뷰란 게 그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저한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얼마까지 갈 거냐, 갈 것 같냐라고 할 때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 물론 심정적으로 봐서 한 1200원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했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의 평평한 구름의 평평한 부분 과거 이때가 언제냐니까 1200원이고요. 그 다음으로 구름의 평평대가 이때인데 이때가 얼마쯤 되느냐니까 1220원쯤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에 열려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한 1200원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1220원 정도가 목표치가 되겠는데 그까지는 그렇고 저도 외환딜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차트가 아니고 단순하게 소설 내지는 느낌으로 봐서 한 1200원 이상 올라가기엔 좀 무리지 않겠냐. 설서 우리는 거의 이제 꼭지에 다가가는 모습이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건 생각이고요.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느낌을 믿고 그래야 할 수는 없고요. 나타나고 있는 상황, 현실을 보고 마찬가지로 뭐 기준선을 무너뜨린다거나 또는 뭡니까? RSI가 70 위에 있다가 70m 내려갈 때는 매도 내지는 하락할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한 우리나라 시장의 전망도 여전히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덧붙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나머지 해외 종목들 테슬라 괜찮습니다. 그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를 말고요. 왼쪽을 볼까요? 테슬라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테슬라 제외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마존인데, 그죠? 아마존 보다시피 구름 밑에 내려왔으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똑같은 입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매도를 권합니다. 그죠? 애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 제가 이미 타진 매도라고 써두었습니다. 여기서 타진 매도고요.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타진자 지우고 매도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매수할 일은 아니다. 그죠? 되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기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타진 매도가 되겠죠. 그죠? 구름도 얇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알파벳입니다. 구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타진 매도. 다행스럽게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는 있는데 구름이 얇으니까 또 아래쪽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으니 역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로블록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관망 내지는 포지션은 제로죠. 제로. 그죠? 제로. 뭐 제로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제로라 하면 안 되죠. 그죠? 지어로. 그죠? 자,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매도죠. 그죠? 매도.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100에서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구름을 뚫락 말락하는 모습이니까 이것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그나마 나스닥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도 크게 뭐라 그럴까 악자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물론 지난 금요일 날에는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 등등이 다 올랐고요. 금요일 이야기입니다. 10월 1일 이야기입니다.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달러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제 발표된 PCE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지표들도 계속적으로 인플레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는 심해질 거고 미국의 달러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차피 불가피할 거로 보여진다면 그런 것들은 소위 빅테크 그죠? 근데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오래된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4계, 주식시장의 4계라는 무라카미 구니오라는 분이 주장한 주식시장의 4계라는 이론에 따르면은 주식시장은 처음에는 금융장세로 출발하여서 그죠? 그래서 뭐로 바뀝니까? 그죠? 실적 장처로 바뀌죠. 그죠?
금융장세, 돈의 힘으로 주식을 끌어올렸다가 나중에는 돈의 힘이 이제 슬슬 그 긴축 금융으로 들어서고 돈의 힘이 이제 좀 끝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주가가 실적에 따라서 각계약질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종목을 쭉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빅테크, 테슬라,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롤벅스 이렇게 6개 종목을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테슬라만 상승하고 있죠. 그죠? 점점 이제 실적과 향후 전망에 따라서 주가들이 개편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다시피 지금 뭡니까? 삼성전자부터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SK텔레콤, KB금융까지 봤는데 그 중에서 구름 위로 올라가고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이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과 KB금융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전히 뭐 관심을 가지시는 거,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물량을 줄여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추천 종목이라고 했던 종목들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죠? 추천 종목이라 했었던 거지. 지난 목요일 날 마니투데이 TV에서 나가서 최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콘텐츠는 결국은 경기에 별로 관계없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 관련 주식들 뭐 JYP든 또는 SM이든 또는 하이브든 그죠? 뭐 또는 뭡니까? 드래곤 스타디오든 뭐 등등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차제에 A 스토리를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다시피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는 약간 이쪽으로 캔들 위에 수렴이 나타났으니까 약간 조정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역시 나갔다가 구름에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뭡니까? 대한항공입니다. 그죠? 대한항공 똑같은 이야기죠. 구름 받고 나갔다가 구름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겠냐. 구름이 튼튼한지를 여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대한항공일 테니까 하락할 때마다 기준선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이 종목은 뭐 앞서 그 수많은 종목들은 어디가 바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만은 대한항공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였죠? S오일을 말씀드렸죠. 그죠? S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S오일도 상승하다가 뭐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하고 가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인데 다만 그 대한제당을 말씀드렸죠. 그죠? 대한제당. 최근에 설탕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대한제당 좋아 보인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물론 구름 받고 나가다가 구름을 테스트하고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원칙은 기준선이라도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한제당은 어제 밀리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렸죠. 그죠? 주가는 기준선 상승하면서 주가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버렸습니다. 물론 후행수표는 아직 캔들 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원칙대로 그죠? 원칙대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 대한제당한테는 예외고 그죠? 포스코는 아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원칙은 만들면은 그 원칙을 칼같이 지켜야 그죠? 그야말로 정확하게 지켜야 그것이 뭡니까? 그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칙대로 이야기한다면 역시 뭡니까? 일단 일부라도 타진 매도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가서 또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타진 매도 제가 추천해 놓고 다시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참 힘듭니다만은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봐서 10월달 이야기를 쭉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조정 파동에 어딘가를 가고 있으니 주가가 그러고 끝없는 하락세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할 테니까 반등할 때를 노려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등을 노려서 매수하는 거는 그죠? 매수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말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라이브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내일은 월요일은 또 그 대체 공휴일로 우리가 또 쉬는 날이니까 언제 10월 5일 날 화요일 날 마감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